안녕하세요. 킹반인의 생각창고입니다.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종목들, 좋은 기업들을 발굴하고 그 잘 발굴된 기업을 통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그 트레이딩 기법들이 필요해요. 트레이딩 기법은 어떻게 보면 기술적 분석이라는 툴로 제가 설명할 수 있을 거고, 오늘 제가 활용하는 방법들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 차트가 이거는 이제 영웅문 키움 영웅문 차트고요. 제가 좀 쓰는 방식대로 HTS를 좀 조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봉으로 지금 CJ 헬로를 보고 계시고요. 보시면은 보는 방법이 한 두세 가지는 있어요. 두세 가지. 첫 번째는 가장 많이 쓰시는 게 이제 2평 보는 거. 2평. 2평을 이제 5일선, 21선 해서 이제 5일선이 21선을 통과하면 정배열이고 정배열에서 매매를 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역배열일 때는 지금 CJ 헬로가 이때 그 한창 합병 이슈가 있었는데, 합병이 아니죠. 인수당하는 건이 있었는데 그게 엄청 지연되고, 그 공정거래위원장도 막 바뀌면서 정선조 씨로 바뀌고 막 그 반독점법 이런 것 때문에도 좀 말이 많았어가지고 굉장히 내려오는 상태였는데, 이럴 때 보시면은 이게 원래 기업이 인수가 되면은 인수 받는 피인수 회사는 그 자산 가치가 부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호재인데, 어떻게 보시면은 이 기업을 사서 이득을 내려면 이 역배열일 때는, 즉 5일선이 21선보다 밑에 있는 경우에서는 많이 비중을 사시면 안 돼요. 조금씩 담아간다는 생각으로 가셔야 되고, 결국에 이득을 보는 거는 5일선이 21선을 넘어서는 이 정배열에서 결국 이득이 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역배열일 때는 비중 많이 실는 걸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CJ 헬로 같은 경우는 이제 뉴스로 한번 이렇게 빡 떴거든요. 이제 공정위에서 인수합병이 된다, 해도 된다 이렇게 떠서 이날 다 팔았어야 되는 거고, 안 그러면 이제 좀 약간 지지부진하게 지금 흘러가는 중인데, 이제 나중에 실제로 결정이 되면 한 번 더 오를 수도 있겠죠. 그거는 뭐 크게 중요하진 않고,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역배열일 때는 비중을 적게 해서 천천히 담아가고, 정배열일 때 적극적으로 좀 많이 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배열, 역배열을 보는 방법은 첫 번째가 5일선과 21선. 5일선이 21선을 통과할 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결국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 돈을 벌려면 매물대를 지으면 이렇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 돈을 벌려면 이런 구간, 5일선이 21선 뚫고 쭉 올라가는 여기를 잘 먹어야 돼요. 여기에 이제 비중들을 실어가면서 점차 이제 이득을 봐야 되는 거고, 이 하락하는 역배열일 때는 큰 비중을 실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정배열 역배열 보는 방법이 첫 번째로 5일선이 21선 통과할 때, 5일선 21선 통과할 때, 5일선 20을 통과할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야 이제 이득을 볼 수 있고요. 수익을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지금 제가 CCI 기준선 강세 패턴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도 CCI라는 하나의 그런 지표가 있는 거죠. CCI가 0 이상이면은 강세 패턴, 0 이하이면 약세 패턴에서 파란색, 빨간색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결국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크게 보면은 5일선이 20을 통과하는 시점이나 CCI가 0을 넘는 순간에, CCI가 음수에서 양수가 되는 순간이나 거의 비슷한 순간이 다 거의 공유하고 있어요. 그 시점들을 보시면, 이때도 5일선이 넘는 거는 이제 6월 4일인데, CCI 같은 경우는 뭐 6월 3일, 뭐 하루 정도 차이 나는 건데 크게 중요하진 않고, CCI가 0 미만일 때, 이때도 보면은 이제 조금 먼저 나오긴 하네요. CCI가 먼저 이렇게 파란색이 뜨고 그 다음에 역배열, 이평선이 역배열되는 이런 순서를 좀 가지긴 하는데, 그래서 보셔야 될 게 CCI가 0 이상이냐, 혹은 5일선이 21선보다 위에 존재하느냐, 그 두 가지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그냥 보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둘 다 보시면 더 좋고. 그래서 이렇게 정배열이거나 CCI가 0 이상일 때에 매매를 해야 돈을 벌 수 있다. 근데 이거랑 또 비슷한 게 하나 더 있는데, 그게 이제 RSI 지표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기술적 지표인데, RSI가 50을 넘는 RSI가 50을 넘는 것도 약간 비슷해요. 결국에 RSI가 50을 넘어서 오래 가줘야지. 지금 여기 보시면은 9월 4일부터 지금 50을 넘는 상태로 계속 있죠. 이 오른쪽이 이제 Y축 값이 50부터 시작해가지고 50, 60, 70 이렇게 선을 그어놨는데, 50을 넘은 상태에서 계속 있으면은 주가도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말은 정배열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거고, CCI가 0 이상인 걸 계속 유지하는 거고,
RSI 50 이상을 유지하는 거. 다 같은 말이에요, 결국에. 그냥 그 시점만 아주 미세하게 좀 차이가 날 뿐이지 큰 맥락상으로 보면은 다 고개 고말이다. 고개 고말이다. 이거 마찬가지로 주봉도 마찬가지예요. 주봉도 마찬가지인 게 주봉도 마찬가지인 게 결국에는 RSI가 50을 넘겨줘야 RSI 50을 넘어서 놀아야 주가도 같이 올라가서 노는 거고 RSI 50을 넘겨서 놀아줘야 주가도 계속 올라가는 거고 마찬가지로 CCI 0 이상이어야 되고 정배열이어야 되고 지금 이게 너무 많은데 이런 식으로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거 엄청난 랠리가 있었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결국에 해야 될 거는 이제 역배열일 때는 좀 아무리 기업 좋더라고 기업이 좋더라도 이게 국가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항상 이럴 때는 좀 비중을 적절하게 많지는 않게 좀 실어주셔요. 왜냐면은 이때 더 많이 벌어야 돼. 이때 더 많이 담아놔야 더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이때 많이 담아봤자 그 평단가가 별로 좋지가 않을 수 있어요. 평단가가 좋지가 않아서 크게 이득 못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비중을 좀 적게 실었다가 CCI가 0을 넘거나 정배열로 바뀌거나 RSI가 50을 넘으면 그때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좀 비중을 좀 확대해 나가면은 이런 이제 크게 먹을 수 있다. 저는 이런 건 말씀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기업 분석을 했던 게 메일홀딩스가 있고 그리고 다산네트워크가 있는데요. 메일홀딩스부터 보면은 보시면은 제가 올렸던 시점도 아마 이 시기였던 것 같아요. 9월 말 정도.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CCI가 0 이하고 5일선이 21선 밑에 있고 RSI도 50이 안 넘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계속 하락 추세를 타고 있는 거예요. 이때 지금 비중을 많이 실으면은 나중에 많이 못 먹을 수도 있어요. 이때는 그냥 한 주만 사도 돼요, 솔직히. 한 주만 사도 되고. 근데 너무 한 주만 사면 좀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내일 갑자기 팍 갈지 내일 갑자기 팍 갈 수도 있어요. 내일 갑자기 하루 만에 뭐 10% 20%갈 수도 있고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계속 흐르다가 다시 올라갈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비중은 넣어놔야 되지만 그 이상의 비중을 넣을 수 있게 준비를 해놓으셔야 된다. 그래야 이제 올라갈 때 이렇게 먹을 수 있다. 올라갈 때 먹으려면은 이때는 좀 조금씩 사놔야지 크게 먹을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메일홀딩스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은 거의 하방은 제한적이에요. 메일홀딩스는 이게 어차피 기업 자체가 뭐 크게 성장하는 회사도 크게 성장하고 있지만 그 산업 구조 자체가 크게 변하는 회사는 아니라서 이 자체로는 이제 아마 많이 떨어지지 않고 만 원 진짜 많이 떨어지면 만 원이 있는데 만 원도 안 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만 원, 12,000원, 11,000원 그리고 또 최근에 미중 무역 협상이 또 1차 협상이 됐고 우리나라도 뭐 일왕지기식에 이낙연 총리를 보낸다는 등 이런 말이 있는 거 봐서는 글로벌 정세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론 홍콩 사태도 있고 뭐 미국이 유로에 뭐 관세 부과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EU도 강경 대응을 하고 이런 얘기 있지만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미중이 좀 잘 되고 우리나라 일본도 좀 잘 풀려가는 분위기로 넘어갈 것 같은 이 상황에서는 하방이 어느 정도 제한적일 것이다. 하방은 제한적일 것이다. 메일 홀딩스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조금씩 좀 모아 가시다가 정배열 바뀌었을 때 좀 매매를 많이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타산네트워크도 마찬가지. 제가 추천을 하자마자 제 생각에 하자마자 거의 이게 떡락을 했어요. 많이 떨어졌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게 어차피 추천드린 시점도 어떻게 보면 역배열 시점이었고 요것들을 지금 잘 모아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얘는 이제 5G라서 어느 정도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돈을 엄청 많이 벌어서 이렇게 랠리를 탄 게 아니고 5G라는 그런 전반적인 그 머니가 들어오니까 기업들이 주식을 사기 시작해서 이렇게 같이 올라갔던 거지 얘네가 정말로 훌륭한 회사 맞습니다. 훌륭한 회사고 근데 지금 당장 돈을 버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부합받는 건 2020년, 2021년, 20년, 21년 이 시기이기 때문에 주가가 좀 널뛰기를 할 수도 있어요. 충분히. 얘네는 하방이 꽤 열려 있고 상방도 당연히 열려 있는데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여기서 안 모아가면은 5G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쭉쭉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 보면은 예, 하루에 8% 올라가고 막 12%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 봐서는 얘네는 또 비중을 너무 안 실어놨다가는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 큰 이득을 못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이게 결국 판단된 문제가 되는 건데 그 부분은 이제 잘 확인하셔가지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얘는 하방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메일 홀딩스에 비하면 하방이 훨씬 많이 열려 있고 대신 상방도 많이 열려 있고 좀 더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데
그 하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역배열 시기에, 지금 같은 시기에는 많이 사면 안 된다. 주식을 많이 사지 말고 비중을 좀 적게 해서 천천히 들어가는 게 중요하고, 아래에서 받아서 이렇게 정배열 전환됐을 때 그때 좀 많이 사셔서 올라가시라. 근데 이런 구간도 있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좀 혼선되는 부분, 정배열 됐다가, 이게 좀 CCI만 볼게요. 지금 CCI가 지금 패턴에 돼 있어서 보기 편하니까, 빨간색 됐다가 파란색 됐다 빨간색 됐다 이렇게 되면은 바로 파셔야 돼요. 이게 확 상승 흐름이 오지 않고 이렇게 애매하게 되는 경우는, 만약에 내가 이때 이제 CCI가 0을 넘었다, 적극적 매수하자 하고 비중을 새로 추가적으로 들어간 매물이 있다면 이날 바뀌자마자 다시 파는 게 낫습니다. 그게 마음 편해요. 손절 어느 정도 뭐 2, 3%, 3, 4% 손해 볼 수가 있지만 그게 훨씬 나아요. 안 그러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다시 올라가서 뭐 크게 상관없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하락의 시작일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 별로네요. 이런 느낌? 센트리온인데 보시면 이제 CCI 0 넘었다, 적극적 매매하자 했는데 다음날 바로 0을 다시 내려왔죠. 그러면 이때 다 손절하셔야 돼요. 이때 새로 산 것들에 대해서는 다 손절을 하셔야지 이만큼 손해를 보지 않는다. 추가적인 손해를.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한 손절이지. 물론 당연히 이게 다시 올라가면 좋지만 그건 모르잖아요, 아무도. 리스크 관리 해야 되잖아. 리스크 관리 해야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생각해 주세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쭉 랠리를 탔기 때문에 이때 다시 팔아도 다시 이때 사면 되거든요. 이거 솔직히 2, 3%, 3, 4%못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우리가 발끝에서 사서 머리에 파는 게 아니고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파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너무 욕심 부릴 필요 없이 바뀐 다음에, 정배열 바뀐 다음에 매매하시고, 정배열 바뀐 줄 알고 들어갔는데 바로 팔아지면은 바로 그 실었던 비중도 다시 다 팔아주시고, 그런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그리고 제가 분석한 기업들 중에 마음 맞으시는 종목을 대상으로 그런 식으로 트레이딩 하시면은 좀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좀 짧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